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김병조 강연자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대한민국 국립무용단에서 주역 무용수로 10년간 활동을 했고 현재는 링컨 중고등학교에서 상담 교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대화를 나눠볼 주제를 예스의 힘과 노의 힘이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긍정의 힘과 부정의 힘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긍정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부정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세세하게 저의 경험을 토대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발레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른 전공을 선택해서 쉽지만은 않은 길을 이렇게 걸어왔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좀 성공한 사람 같아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도 하고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어주는 또 이런 상황도 만나게 됐는데 제 인생을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성공자의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저 자신도 내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심도 많이 했었고요. 일단 제가 전공을 발레를 정하고 나서 고등학교 3년 동안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남자 발레리노들은 진짜 드물었기 때문에 어떤 정보도 없었고 그때는 뭐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러시아 이제 발레리노들 비디오 테이프 이제 막 무한 반복으로 이제 공부하고 좀 그랬던 때인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군대를 다녀오면서 전공을 바꾸게 됐어요. 이제 발레에서 한국무용으로 이제 전공을 바꾸게 됐는데 군대 다녀와서 이제 다리 부상을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24살의 나이에 이제 한국무용으로 전공을 바꾸면서 새롭게 춤을 배워야 됐어요. 근데 남들은 거의 좀 빠르면 초등학교 때 무용을 시작하고, 아무리 늦어도 이제 중학교 전에는 이제 무용을 시작하는데, 저는 24살의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렵고 또 부담스럽고, 이게 될까라는 의심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필요했던 게 뭐였냐면, 예스의 힘이었어요. 이거 될 거야. 긍정의 어떤 에너지. 근데 제가 이제 전공을 바꾸고 나서 남들과 똑같이 노력해서는 제가 어떤 성공의 궤도에 오르기가 너무 어렵다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춤이라는 장르 자체가 어릴 때부터 몸에 이렇게 다져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본기를 어릴 때 배운 사람하고 또 나이 들어서 머리를 써서 배운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됐는데 그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생성이 되냐면 이게 될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을 때 폭발적인 에너지가 또 생기게 된다라고 또 생각이 되고 이게 어떤 부담스러운 일 앞에 내가 이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것과 이게 될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굉장한 큰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학생 시절 지내오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성적을 올리는 일이나 아니면 어떤 뭐 학교에서 프로그램에 도전하는 일이나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이건 될 수 있는 일도 실패하는 경우를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브라질 리우 올림픽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 올림픽 선수가 있는데요. 펜싱의 박상영 선수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그때 이제 결승전인데 결승에서 만난 상대가 그 게자 임레라는 헝가리 선수였어요. 42살에 세계 랭킹 3위의 선수고 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의 선수를 이겨서 결승에 올라와서 그 누구도 이 선수의 우승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선수의 상대 선수가 이제 한국의 박상영 선수였는데, 박상영 선수는 또 부상으로 인해서 펜싱을 오랫동안 쉬었었고 올림픽 이제 출전은 했지만 아무도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딸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매치였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경기가 시작됐는데 그 노련했던 게자 임레 헝가리 선수는 경기 운영을 아주 잘했고, 또 박상영 선수가 어떤 젊은 패기로만 도전하기에는 벽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15점을 내면 금메달을 따는 시스템인데 13대 9까지 이제 가게 됐어요. 13대 9. 네, 그 게자임레 선수가 13점이고 박상영 선수가 이제 9점을 따서 상대 선수는 2점만 따면 금메달을 딸 수 있고 우리 선수는 6점을 따야지 이제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과정을 보니까 한 번에 6점을 따기는 너무 어렵고 안 될 것 같은, 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해설위원도 그냥 은메달에 어떤 만족하는 듯한 멘트도 하고 너무 고생했다 막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상현 선수가 중간에 이제 13대 9를 맞이했을 때 타임아웃을 요청을 해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혼자 막 되뇌이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히게 되는데, 그때 박상현 선수가 되뇌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라이브로 봤거든요. 근데 그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 근데 보니까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 선수는 2점만 따면 되는데, 그리고 상대방 선수는 이미 세계 챔피언이고 지금 뭐 상대가 되지 않는데,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좋지. 그걸 보는 저도 너무 아쉽다. 이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은메달이 어디야, 뭐 이렇게 좀 마음에서도 좀 금메달 땄으면 하는 염원은 있었지만 이게 형편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박상현 선수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문을 외우고 다시 매치가 시작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상현 선수가 이제 1점을 땄어요. 야, 그래, 이제 13대 10이 됐다가 한편으로 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상대방 선수가 또 1점을 따서 14대 10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편은 1점만 따면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거고, 여전히 우리 박상현 선수는 5점을 따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선 그 중계를 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로의 박수를 보내고 여기까지 온 것도 수고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정말 이 어떤 올림픽의 기적처럼 박상영 선수가 연속으로 5점을 획득을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됐고, 그 장면이 국민들에게 많은 또 위로와 힘을 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긍정의 힘, 예스의 힘이 사람을 어디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지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예스의 힘이 필요한 순간은 내가 이거 좀 될 것 같아 라는 순간보다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이때 필요한 게 예스의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어떤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국립무용단에서 1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이 국립무용단은 정원이 있어요. 50명의 정원이 있는데 전국에 있는 무용과를 보유한 대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한 47개 정도 대학교에서 무용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1등만 모아놔도 1년에 이제 한 50명 가까운 학생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이 졸업생들이 이제 국립무용단을 목표로 이제 시험을 보는데 무용단에는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50명에서 한 명이 이제 은퇴를 해야 한 명을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명을 뽑거나 아니면 아예 뽑지 않거나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명을 뽑으면 그 50명의 도전자 중에 한 명이 들어가고 49명은 내년 시험을 또 준비해요. 근데 그 내년 시험을 누구랑 준비하냐면 내년 학기 이제 졸업자들. 그러면 또 사람이 늘어나죠? 그 중에서 이제 중간에 포기할 사람들은 포기하고 또 계속 이제 도전하는 사람 도전하는데 5년, 6년 준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봤었고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무용을 늦게 시작했어요. 24살에 시작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한 10년 정도 늦게 이제 출발했는데 그 출발 과정에서 저는 또 이 굿뉴스코 해외봉사도 1년 동안 다녀왔고 남들이 보기엔 저 사람은 진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어떤 배짱이처럼 보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만 매달리는데 저는 막 해외 봉사활동 1년 동안 또 다녀오고 또 라이처스 건전 댄스 1년 동안 또 거기 입단해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건전 댄스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굿뉴스코 페스티벌도 후배들하고 같이 매년 준비하면서 진짜 저는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이제 무용단에서 신단원을 뽑는다는 이제 오디션 공고를 보고 내가 여기 한번 도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게 뭐 될 거라는 아니면 안 될 거라는 생각조차 못할 정도의 어떤 높은 목표였고 제 주변에도 제가 볼 때 너무 잘하는 사람들도 중간에 포기하는 어떤 그런 산으로 치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의 정상에 있는 목표였기 때문에 이걸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거 도전하면 이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이제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굿뉴스코 해외봉사 다녀오면서 제가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이거 되던 안 되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을 이렇게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제 도전을 했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도전했던 그 해에 국립무용단에서 6명의 단원을 뽑았어요. 원래는 1년에 한 명 뽑는데 6명의 단원을 뽑았어요. 그 이례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뽑았냐고 보니까 그 전에 5년 동안 신단원을 뽑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 제 바로 위에 선배가 이제 5년 차 선배였고 저는 이제 신단원이었는데 제가 그 6명의 신입 단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뽑혀서 무용단에 이제 입단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과정 중에 힘든 일도 많았고 이게 정말 될까라는 의심도 한 적도 있었고 그때 저를 붙잡아 줬던 거는 예스의 힘이었어요. 이거 될 거야. 이거 될 수밖에 없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울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내가 노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또 예스의 힘, 노의 힘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노력에 대한 어떤 긍정 에너지,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깊이 얘기하고 싶은 건, 나를 아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예스라고 대답을 하는 어떤 길과 노라고 대답을 했을 때의 길이 다르다라는 걸 오늘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제가 굿뉴스코 해외봉사를 다녀왔는데, 그 굿뉴스코라는 프로그램은 제 인생의 가장 강력한 터닝 포인트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굿뉴스코 가기 전에 대학교에 이제 다니고 있었던 학생인데, 무용과에는 남자 학생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더 없었거든요.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가 한국에서 남자 무용수가 제일 많은 대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남녀 비율이 9대1 정도 됐었어요. 9대1, 9.5대 0.5 정도. 이제 무용과 1, 2, 3, 4학년 전체 학생이 200명이었는데 남학생 수가 20명이 안 됐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제가 남자 무용수로 이제 살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어떤 잘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내가 꼭 필요한 사람 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살았어요. 언제까지였냐면 굿뉴스코를 가기 전까지. 근데 이제 이게 언제 깨졌냐면, 굿뉴스코를 갔는데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젠틀하고 매너 있고 배려심이 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24년 동안. 네. 25년 동안. 25살에 굿뉴스코를 갔으니까. 근데 굿뉴스코를 같이 가는 이제 7명의 동기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뭘로 싸웠냐면, 병조,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너 너무 교만해. 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들어. 너 왜 이렇게 너만 생각해? 내가 생각한 내 모습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니까 그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스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고 노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김병조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네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예스라고 받아들이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안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내가 들은 얘기의 대상이 내가 되는데,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뀌기 위해서 어떤 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 이야기를 내가 예스로 받아들이면. 근데 누군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내가 노라고 받아들이면 그 이야기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되더라고요. 김병조, 너는 이기적이야. 내가 노라고 받아들였을 땐 나 아닌데? 나 잘 모르면서 왜 이렇게 이기적이라고 얘기해? 너는 그럼 잘해? 너 괜찮아? 너는 이기적이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에게 어떤 문제를 씌우고, 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하면서 나는 문제가 없고 너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받아치게 되는 거죠.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예스로 받아들였을 때와 노로 받아들였을 때의 결과가 굉장히 달랐어요. 근데 이제 살면서 제가 이제 굿뉴스코를 통해서 크게 배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내 모습이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게 다르다면 과연 어떤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까라는 고민을 그 1년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이 저에게 정말 많은 걸 선물해 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아들 이제 쌍둥이 2명하고 막내 아들이 있어요. 쌍둥이 2명이 이제 지금 9살인데 그 쌍둥이에게 제가 어떤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이제 7살 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름이 이제 주성이 주한인데 주성이 주한이 너희들 공부해서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생이 될 텐데 너희들 대학교 가면 아빠가 대학교 입학 선물을 해주고 싶어. 그때 너희들 받고 싶은 선물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학교 입학 선물을 뭘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요즘에 대학 입학 선물로 주로 뭘 많이 하죠? 좀 좋은 선물,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 뭐 휴대폰, 요런 공부에 필요한 것들 많이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7살 된 제 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첫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깊이 이제 고민하더니, 아빠, 저는 대학교 입학 선물로 팽이를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성아, 지금 갖고 싶은 선물 말고 대학교 형아가 됐을 때 받고 싶은 선물 얘기해봐. 근데 주성이가, 아니요, 저는 지금 팽이 말고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저는 대학교 입학 선물로 팽이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걸 이제 막 녹음을 해놨어요. 대학교 가서 팽이 사주면서 그때 이제 웬 팽이를 사주냐고 하면 그거 들려주려고. 근데 이제 그걸 쭉 옆에서 보고 있던 둘째한테도 질문을 했죠. 주한, 너는 대학교 입학 선물로 뭘 받고 싶어? 근데 이제 팽이라고 대답하니까 아빠 반응이 별로 안 좋다는 걸 얘가 봤잖아요. 얘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빠, 저는 대학교 입학하면 훌라후프를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유치원에서 훌라후프 이제 뭐 경연대회가 있어서 그 훌라후프 연습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7살 된 아들에게 대학교 입학 선물을 물어봤을 때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지금 그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것이었어요. 팽이와 훌라후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내가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너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싶어? 너는 장래에 뭐가 되고 싶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지금 내 나이에 아니면 내 어떤 지적 수준에 입각해서 대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는 이런 학생들 많죠. 저는 우주비행사가 될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저는 뭐 장군이 될 거예요. 근데 좀 단순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그런 대답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좀 더 현실을 경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가려내기 시작하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내 앞에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언을 듣는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 두 아들이 대학교 입학 선물을 팽이와 훌라후프를 얘기한 것처럼 그 7살의 이 수준에서는 최고의 선물을 이야기한 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학 입학 때 제가 팽이와 훌라후프를 사주면 우리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시시하게 생각할 것이고, 다른 선물 사주세요 라고 얘기할 텐데.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 혹은 중학교 시절에 굉장히 몰두했던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였을 수도 있고 어떤 내가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목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별거 아니었던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어떤 목표라든지 어떤 꿈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면 내가 지금의 어떤 수준에서 내가 지금의 어떤 시각에서 뭘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잘 알고 있는 내가 앞으로 갈 길을 먼저 걸어본 어떤 조언자라든지 아니면 선배 아니면 선구자, 멘토의 이야기를 크게 듣는
그 어떤 마음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라든지 지적 수준에서 최고로 어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했을지라도 그게 나이를 이제 먹고 아니면 더 내가 어떤 성장하고 발전된 상태에서 그걸 바라보면 굉장히 그게 좀 잘못된 선택일 때도 있고 조금 아쉬울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팽이와 훌라후프를 대입 선물로 받고 싶다고 얘기했던 우리 아들들처럼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누군가 나에게 해주는 조언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좋아요. 나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데 아니 내 인생인데 왜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아니 나는 하고 싶은 게 이건데 왜 이거 못하게 해.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왜 하라고 해. 이런 생각들 많이 했을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근데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가 나를 잘 모르거든요. 마치 제가 군유스쿨을 가기 전에 나는 굉장히 젠틀하고 남을 배려하고 굉장히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처럼. 근데 나를 만나서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줬던 그 군유스쿨 동기들은 병조는 이기적인 면이 많고 남을 배려하는 부분이 부족하고 조금 이렇게 갇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제가 거기에서 노라는 대답을 했다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1년 동안 뭘 배웠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보는 법,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크게 받아들이고 그 의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목표도 정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또 도전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목표를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로 정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삶을 먼저 살아본, 또 어떤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미 시행착오를 겪어본 인생 선배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회의 목사님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크게 듣고 아 그래 예스의 힘으로 아 그렇지 지금 내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 아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이 좋겠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발전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 인생을 봐도 제가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리고 그 어떤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해주었던 조언들을 이렇게 내치고 듣지 않고 무시했다면 지금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친구들은 내 자신 또 내 생각이 있겠지만 그것을 믿고 살지 않고 또 나를 아는 사람들 또 나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또 아 그렇구나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예스라고 하는 그 예스의 힘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예스의 힘과 노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는 지금도 제 자신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건 지금 40살의 김병조의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또 앞으로 50살, 60살의 인생을 맞이해야 될 텐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제가 지금의 어떤 시선으로는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의 어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크게 듣고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고 또 깊은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또 이렇게 발전시켜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 너무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또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